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스님과 불자들이 시위와 구호활동에 동참했는데 지선 스님에게 5.18 민주화운동에서 불교계의 역할과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탄어대종사 37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인재불사를 강조했던 탄어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상좌 삼보 스님이 장학재단 설립기금 30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서울 금강선언에서도 지난 주말 탄어대종사 열반 37주기 추모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후학들은 탄어 스님의 업적을 기리고 유지를 받들어 경전 한글화 작업에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교 명상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불교 명상 지도자 자격고시가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특히 전문가 자격고시가 처음 치러져 합격자가 나온다면 최초로 불교 명상 지도사 전문가가 배출됩니다. 천안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기 위한 연등 문화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올해 처음 우수포교사에 여갑동 김미양 포교사를 선정하고 격려했습니다. 1991년 논산에서 생활불교 중심 도량으로 시작한 안심정사가 서울 양재동에 새 도량을 개원했습니다. 전국에 6개 도량을 갖춘 안심정사가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구심점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5월 18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스님과 불자들이 시위와 구호활동에 동참하고 조계종은 사회 안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에게 불교의 역할과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비상계엄 해제와 유신잔당의 퇴진을 촉구하던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계엄군이 무력 진압을 자행합니다. 그로부터 3일 뒤 불기 2524년 부처님 오신 날, 전남도청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대치하던 계엄군은 급기야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합니다. 거리는 계엄군의 총에 맞아 쓰러진 시민들의 피로 붉게 물들고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려 세운 봉축탑도 부서지고 맙니다. 모두의 아픔으로 남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불교계에서는 스님과 신심 깊은 불자들이 시위에 참여하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지선 스님은 당시 스님과 불자들의 역할이 사회적 귀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불련 출신들이라든가 청년 불자들, 또 일반 시민들, 이런 시민 불자들이 나서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같이 했어요. 내세우지만 않았을 뿐이지 불자들이 그 당시에 한 몫씩 다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에 불교계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 5.18 역시 어느 종교라든가 어느 단체에 못지않게 참 무명으로 헌신 봉사했다. 이렇게 나는 자부심을 가져요. 불교계 인사의 5.18 민주화운동 활동상은 5.18 기념재단이 펴낸 5.18의 기억과 역사, 불교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엄사 스님으로서 광주 증심사 봉축 행사를 돕기 위해 광주에 방문한 진각 스님은 헬리콥터 기총사격에 쓰러진 여학생을 구하며 적십자 봉사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진각 스님은 혈액보급과 환자 후송을 돕던 중 계엄군이 쏜 총에 척추를 맞고 하반신마비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반이었던 성현 스님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남지부장 김동수 열사, 김형기 광주불교학생회장, 정의행 법사 또한 5.18 민주화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또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은 광주 시민돕기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6월 3일 광주 관음사를 찾아가 희생자 위령법회를 봉행하며 사회 안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신군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은 불교계의 이런 대사회 활동은 당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80년대가 지금 40년이라고 하니까 아득하게 보여지지만은 엊그제 일처럼 그렇게 되살아나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불교계 신도들한테, 스님들에게 지금도 계속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나 인권 문제 또 이런
평화 통일 문제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데 한참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신군부의 철권 통치에 저항하면서도 국민의 슬픔을 어루만진 불교.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현 시대의 불교 역할을 되새겨볼 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근세불교의 큰 스승 탄어대종사 37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인재불사를 강조했던 탄어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상좌 삼보 스님이 장학재단 설립기금 30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 탄어대종사 37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달해제는 상자와 손상자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탄어불교 문화재단 관계자 등 4부대 중이 동참해 스님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참석 4부대 중은 탄어 스님의 생전 육성법문을 들으며 한국 근현대 최고의 학승으로 칭송받던 스님의 수행 정신을 다시 받들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날 탄어 스님의 상좌이자 영월 법흥사 주지를 맡고 있는 삼보 스님이 탄어불교 장학재단 설립에 써달라며 지원금 3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삼보 스님은 생전 은사 스님은 인재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다며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돼 한국 불교, 나아가 국가에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그저 이 세상에 정말 요사체를 열체를 짓는 것보다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도 산중에 함께 뜻을 모아 탄어 장학재단을 설립해 탄어 스님의 뜻을 따라 인재 육성과 선양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속을 불문하고 노스님의 그런 뜻 원력에 의해서 다 이제 사랑 기르는 일에 기금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건 물론 이제 노스님의 선양 사업, 장학과 더불어서 노스님의 유지, 또 사상과 또 수행 정신 이런 것들이 널리 선양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산 상원사에서 하남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서 원적에 들 때까지 평생을 경전 번역과 인재 양성에 매진할 만큼 인재불사를 강조했던 탄어대종사. 그 뜻을 이어받은 후학들은 스님의 뜻을 따라 장학재단을 설립해 인재 양성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재.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서울 금강선언에서도 지난 주말 탄어대종사 열반 37주기 추모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후학들은 탄어 스님의 업적을 기리고 경전 한글화 작업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해제 현장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불선을 회통한 사상가이자 화엄학예대가 탄어 스님의 37주기 추모 달해제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처럼 탄어기념 박물관에서 진행하지 못했지만 탄어 스님의 큰 뜻을 이어받은 불제자들이 모여 헌화와 헌다로 예를 표합니다. 탄어 스님은 신화엄경 함론을 비롯한 70권의 불교 경전을 한글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은 탄어 스님이 생전 진행했던 경전의 한글화 작업은 큰 틀 속에서 인재불사와 맞닿아 있다며 근대 불교의 가장 큰 획을 그어낸 업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효 스님 이후로 조선시대의 신미선사 이후로 탄어 스님 업적이 제일 크기 때문에 모든 경전을 한글로 다 번역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만큼 단축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이 자료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탄어 스님은 1934년 22세의 나이로 오대산 상원사에 입산해 하남 스님을 은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해거 스님은 탄어 스님과 은사였던 하남 스님이 6.25를 겪으며 월정사가 불타버린 상황 속에서 상원사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일화를 불자들에게 전하며 추모 달해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공산당들이 와서 이 집에 와서 살아서 집이 없어야 그 사람들이 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야 됩니다 하니까 하남 노스님께서 그러면 사람이 못 살기만 하면 되겠네? 아이 그러죠. 그러면 이거 문짝 빨리 다 뜯어라. 문 뜯어가지고 문이 있으니까 집이지 문 없어 버리면 집이 아니지 않느냐.
금강선언에서는 탄어 스님의 뜻을 이어 경전 편찬 불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거 스님은 경전을 비롯해 고전은 정확하고 바르게 번역돼야 하고 현대말에 맞는 현대화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사부대중에게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지난 16일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당 성우 대선사 열반 108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달해제는 문도 대표 설정대종사의 헌달을 시작으로 덕숭 총림 방장 다라 우송 스님과 수덕사 선덕 스님들,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등의 헌다로 진행됐습니다. 설정대종사는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은 공업 중생들이 지은 죄업으로 발생한 병마라며 경허스님 제시시의 일화를 예로 언급했습니다. 또 경허스님의 가르침과 뜻을 받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재앙의 동참에 뜻을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추모했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는 오는 6월 6일 수덕사 대웅전에서 경자년 하한거 결제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명상은 전 세계인들에게 관심이 높은데요. 불교 명상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불교 명상 지도사 자격고시가 열렸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자격고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 산하단체인 불교상담개발원에 스님과 제가불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불교 명상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불교 명상 지도사 자격고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고시장에 들어가기 전 소독제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열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격고시가 시작되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내려가며 차근차근 답안을 작성합니다. 수행의 기본을 갖추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 명상과 관련해서 두루두루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체계적으로 배워가지고 제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좀 더 전문가적인 그런 면을 좀 보이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번째 열린 불교명상 지도사 자격고시. 지난 3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차례 연계된 뒤 2달여 만에 치러졌습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마스크 착용은 물론 응시자 간 1.5m 거리 유지 등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준수했습니다. 이번 자격고시에는 전문가 22명과 1급 38명 등 총 60명이 응시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자격고시가 처음 치러져 합격자가 나온다면 최초로 불교명상 지도사 전문가가 배출됩니다. 명상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하는, 즉 심성을 수련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맑게 하는 그런 일을 아마 뭉쳐서 함께 한다고 제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저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불교 명상 전문가를 배출했는데요. 그분들이 사회 등불로서 불교명상 지도사는 민간 자격으로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포교원이 정식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교명상 지도사는 1급 46명과 2급 271명이 배출됐고 명상 지도와 개발, 마음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교명상 지도사 자격고시의 최종 합격자는 이달 말 조계종과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천안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기 위한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2020 연등 문화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역 동부광장 야외 특설 무대에서 천안불교 사업연합회가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2020 연등문화축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원하며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관불의식을 올립니다. 스스로 소비를 줄이고 소욕지족하는 지혜의 등불을 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태워 남을 밝히는 저 촛불처럼 보살 등의 심지를 더욱 더 돋워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등 행렬을 취소하고 간소화한 봉축 법요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의자 배치,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사용하며 방역 수칙에 만전을 기합니다. 연합회는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 포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온 우수 포교사에 역압동 김미양 포교사를 선정하고 포상으로 격려합니다. 가난한 여인의 정성스러운 등불 하나가 꺼지지 않고 부처님의 길을 밝힌 것과 같이 우리의 염원이 희망의 길을 밝혀 지금의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석자들은 불교계의 기부와 나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 등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국난 극복에 단단한 구심점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전합니다. 증명법사로 나선 각원사주지 대원스님은 법석에 올라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도하며 무구청정한 본래의 자성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법문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 기도의 공덕이 반드시 있어서 현실이 극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배식 후 열린 축하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는 그동안 문화적 갈증을 느꼈던 시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BTN 특집 천안불교 사업연합회 봉축 법요식은 오는 21일 목요일 오후 3시에 BTN 불교TV를 통해 방영됩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1991년 논산에서 생활불교 중심 도량으로 전법을 시작한 안심정사가 서울 양재동에 새 도량을 개원했습니다. 전국에 6개 도량을 갖춘 안심정사는 4부대 중의 원력이 모아져 위기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구심점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법을 펼친 지 16년, 개포동 법당을 연 지 6년여 만에 새 도량을 마련한 안심정사가 양재동에 새로운 도량을 마련하고 개원했습니다. 안심정사는 어제 오전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종회의장 법담 스님, 호법원장 지연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전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비롯해 각 교구 종무원장과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점안과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991년 논산에서 약사기도 도량으로 안심정사를 개원한 이후 부산과 대구, 제주, 창원과 함께 서울에서도 확장 이전에 새 도량을 마련하면서 명실공히 전국 단위의 도량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2004년 개원한 서울 도량을 단독 건물로 확장 이전한 회주 법안 스님은 한마음 한뜻으로 불사를 함께한 신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불국 정토가 될 때까지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이전 개원 법회를 기점으로 우리 안심정사 서울 본부 및 불교문화교육센터는 좋은 기도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부디 오셔서 기도와 교육을 통하여 불국 정토를 이루는 날까지 정진하여 주시기를.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안심정사는 대웅전과 치장전, 관음전과 교육센터 등을 갖춘 종합 신행 공간입니다. 서울도량은 지난 겨울 서울도량 마련 100일 기도를 입제하고 80여일 만에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참석한 4부대 중은 회주 법안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의 원력과 부처님의 가피에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종단의 최대 규모의 전국 사찰로 발돋움할 정도로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 이 대불사와 역사를 이뤄 새롭게 이전 개원한 안심정사 서울 도량을 찾는 불자님들께서는 부처님의 가피와 법안 스님의 법력으로 더욱 행복한 삶을 사시며 저희 종단의 경사요 희망입니다. 안심정사 해주 법안 스님의 원력과 신심 깊은 신도님들의 발심의 결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법당 포교는 물론 교도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심정사는 새 도량의 선연으로 모든 중생들이 자비의 삶이 넘쳐나길 기원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부처님의 가피와 격려도 전했습니다. 자신을 극복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부처님의 참마음의 뜻을 아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 도량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선연을 맺게 하옵소서. 앉아있기만 해도 신심이 절로나는 수행 공간을 기대하고 있는 안심정사 서울도량은
새 불교, 새 교육의 롤 모델로 24시간 개방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금강경 수행에 원력을 세우는 사회복지재단 바른법연구원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반들과 함께 특별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바른법연구원은 올해 새로운 법당을 마련해 지혜 교육을 위한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바른법연구원 원당법당에 특별한 야외 무대가 차려졌습니다. 어제 바른법연구원이 도반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법회 현장. 이날 법회는 원당법당의 조경이 새로 조성된 것을 축하하는 낙성식도 겸했습니다. 야외 무대에 준비된 600석의 자리는 법회에 참석한 도반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김원수 법사는 초라하게 시작했던 바른법연구원 법당이 지금은 아름다운 작은 극락세계가 됐으며 코로나19의 위협에도 꾸준한 법당 장원 불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법당 불사가 회양됨과 동시에 주말 출가가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변화를 겪은 도반들이 김 이사장에게 감사의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40여 통의 손편지를 모든 도반들과 나누기 위해 책으로 엮어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너무 글들이 아름답고 그 도반들의 마음이 아름답고 이 손편지를 읽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평화가 오고 극락이 오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구석이 있나 이런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도반들한테 보여줄 마음을 내게 됐습니다. 수행 도반의 빠른 증가로 망원동 법당의 수용에 한계가 이르자 바른법연구원은 올해 서울 가양동에 최대 500명 수용이 가능한 새로운 법당을 마련해 금강경을 통한 대중교화에 더욱 진력할 방침입니다. 김 이사장은 새로운 법당을 토대로 지혜교육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나서 2023년 금강경 연수원 설립을 위한 발걸음을 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3년을 하면은 지혜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수가 양성이 되고 양성이 된 뒤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계 제1의 지혜교육기관 금강경 연수원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완성이 돼서 3년 후부터는 본격적인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 이사장의 법문 이후 하순희 시조 시인이 금강경 연수원의 성공적인 불사를 발언하는 축시를 낭송했고 독창과 판소리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져 즐거운 분위기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봉축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상주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15일 상주 포교당인 상락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의 참뜻을 기리기 위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요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지호 스님의 사회로 남장사 주지 성웅스님, 상주사업연합회장 동조스님, 강영석 상주시장 등 제한된 인원만 동참했습니다. 남장사 주지 성웅스님은 부처님의 원력으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경제가 살아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생활 방역을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상주불교사업연합회장 동조스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며 서로를 위하고 참된 인연의 법으로 다시 일어서 부처님과 같이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이 되길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지난 16일 경내 직관전에서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문덕스님, 삼광사 주지 세운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4년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삼광사 주지 세운스님은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 오늘 삼광사 도량에 밝히는 봉축 등불을 통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비춰지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삼광사는 53종불 탑등 점등을 시작으로 봉축 점등에 이어 오는 30일 봉축 기념 법요식 등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의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혜제 1 사리자여 잘 들어봐. 모든 것은 실제하지 않아.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으니까 생기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더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아